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쌀쌀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죠. 부동산 시장에도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온기가 아직은 또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자,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또 뭐 인상 얘기도 나오니 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움직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움 말씀 도시화경제 송수영 대표가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송 대표님 먼저 분양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도 신규 공급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 주요 분양 단지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5월에 그 분양들 하는 단지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주요 단지라고 하면 서울권이 되겠죠. 지금 서대문구하고 또 지금 공덕 일대가 지금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데요. 서대문에 위치한 그 센트럴 아이파크 이 지역도 한 409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공덕 1구역 재건축 저기는 굉장히 그 주요 입지라고 평가받는 그 수요자들이 선호를 하는 마용성 중에서도 공덕역하고 아주 가깝고 또 애호개역 인근에 있어가지고 예. 저곳에 좀 많이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저기도 한 456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또 수도권을 보시면은 화양 동문 디이스트 이곳도 한 753세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일반 분양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지방권도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은 대구권역에 지금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라는 곳 저기도 한 337가구 정도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하고 전북 익산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는데 지방의 분양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또 가격별로 좀 경쟁력이 차등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물량들 보면은 경기권에서도 상당히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1만 한 9천여 가구 가까이 정도 나오고 또 지방에도 한 16,000여 가구가 나오는데 이곳 안에서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그 부분들이 뭐 두 자릿수가 나오는 곳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미달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지금 분양 시장 안에서는 뭐 분양 가격, 그다음에 입지 이 부분에 따라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공사비에 대한 급등, 이 여파들이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늘고 있고 청약 제도도 개편되면서 뭐 청년층 신혼부부 청약 기회 이제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분양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고분양가니까 네. 언감생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분양가가 지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다는 심리 때문에 조금 조급해지는 심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그냥 말로는 오늘이 제일 싸다 해가지고 좀 공포를 조장하는 느낌도 있는데 네. 실제 그 통계 자체도 오늘 그 예전 대비했을 때 오늘이 제일 싼 그런 수준으로 작용을 해요. 그 2023년 9월이 한 제곱미터당 한 3,200만 원 정도 했었고 예. 그 뒤로 보면 3,216만 원 그리고 2월 같은 경우 3,781만 원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공사비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아니라 전체 가격으로 보면은 예전에 한 8, 9억 정도 했던 수준이 뭐 10억, 11억이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줘야 되는데 분양 경기는 또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전망 지수라든지 분양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100선에서 뭐 오르내리는 곳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르는데 분양에 대한 전망들은 줄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분양 시장은 좋은데 분양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 물량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때 굉장히 뭐 청약 가점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또 공포감에 휩싸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청약 시장이 개편이 되면서 청년하고 또 신혼부부 이 분들이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주택에 대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과정이나 또는 그 부부들이 당첨 이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수요는 커졌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사업자들의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커졌지만 당첨 확률은 굉장히 좀 떨어졌다. 그래서 가점들도 높아졌고 지금 경쟁률도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그런 수요들은 지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있는 그런 분양 단지들이 있잖아요. 예. 뭐 서대문하고 예. 공덕 같은 경우 이런 네. 곳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곳들의 향후 공급 물량들은 뭐 원활하게 나오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의 분양 청약 쏠림 현상들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걸 아까 뭐 그래프로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도 또한 하방 경직성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잘 안 내려가잖아요, 보통 또.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만, 근데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실수요자들 중에 요즘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아파트 뭐 비싸게 분양받는 거는 받더라도 집이라도 좀 멀쩡했으면 좋겠다. 네. 새 집이. 네. 그 걱정 많이들 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분양 가격을 너무 또 억누르게 된다라면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유는 죽게 되면 그러니까.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뭐 고민을 해볼 필요는 그 어떤 있는 고급 상황이죠. 아파트 브랜드라고 여겨졌던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무너지는 요즘 뭐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데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잘 지으려면 돈은 많이 들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네. 그 업계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뭐예요? 뭐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는데 뭐 철근이 하이엔드냐 또는 뭐 시멘트가 하이엔드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장재 정도만 하이엔드인데 너무 하이엔드라는 브랜드 하나 붙여놓고 가격을 올린다라는 비판도 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현상들도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요 분양도 이제 짚어주셨고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도 살짝 뭐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 네. 이제 항상 요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이게 서울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지방하고 달라서 그거 하기는 일반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살아난 중인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원 최근 자료 봐도 6주째 그 상승을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추세의 기본적인 배경을 보면은 거래량들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가 한 4천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5천 건이라고 하는데 그 거래량 대비했을 땐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래도 최근 트렌드로 보면 한 3천 건 정도의 유지의 선을 보고 추세를 좀 판단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 이게 4천 건을 넘었다는 거는 2021년 지금 8월 이후로 지금 4천 건을 돌파를 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4천 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3%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갈아타려는 그런 수요들, 그런 갈아타려는 수요들 자체가 뭐 송파라든지 성동구, 마포 이런 쪽들이 소위 상급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시세를 견인을 하는 그런 이제 강남 상구라든지 마포 용산에서도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가격들과 거래량들이 시세라든지 뭐 추이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니까 개포동에 뭐 100억짜리 매물 나와서 실제로 개포동 사는 주민들이 놀랐다고 할 정도로 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신고가 경신하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또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곳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는 예. 그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웹상에서는 옛날에 개포동이 개도 포기한 동네다라고 했지만 지금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다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바뀐 동네예요. 웹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가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로.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그 개포동이라는 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서울의 압구정동이나 반포라든지 이런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압구정동이나 이촌동 같은 경우도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계속 거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50 그 선도 아파트가 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아파트 50개 정도가 되는 그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0.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남에서 좀 하단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개포라는 지역들이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라는 곳에는 지금 한 100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굉장히 좀 높죠. 그거 우리 얼마 전에 디퍼아 그러면서 방송했던 맞아요, 거기 맞아요, 아닙니까? 그거예요. 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100억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두 가지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개포가 좋아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개포에서 저렇게 100억대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반포에 있는 원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로도 그런 작용. 해석도 예,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지금 이런 강남권이라든지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하락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그 이슈 안에 공사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사비에 대해서 납입 능력이 있는 강남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있는 곳들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노도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라든지 예.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도강 지역들의 투자 수요는 좀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좀 이런 양극화들이 좀 분양시장처럼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금년이죠. 지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네. 뭐 최종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보유세가 오르는데 1.52%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네. 이런 뭐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견 제출들을 하는데 22%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최근 5년 동안 이거 보유세 뭐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그 서울의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유세 증가에 대한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시가격 보더라도 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든지 용산에는 나인원 항남, 그다음에 성동구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기에 이제 산정을 해서 보유세를 좀 산정을 하게 된다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권하고 가격이 좀 높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보유세가 증가한다라는 전망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유세에 대한 인상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견들 접수하는 것 자체도 상당 부분 뭐 감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대비했을 때 보유세에 대한 그 문제 또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년 서울 25개구 중에서 지금 보니까 18개구가 공시 가격이 상승했고 7개구가 떨어졌는데 사실 보유세 말고도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지역가입주 같은 경우는 이런 네.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구는 올랐고 어느 구는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떨어진 쪽은 좀 약간 씁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보유세 변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시세라든지 가격의 등락으로 그러니까요. 보면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유세 관련된 변화들 최근 시뮬레이션 돌린 거 한번 보면은 지금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7.7% 정도 올라서 작년에 69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한 745만 원 정도, 이 정도 올랐거든요.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5단지 82제곱미터가 지난해 438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한 3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은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뭐 부담되는 것들은 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올랐겠지만 이런 뭐 집값에 대한 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 지금 최소 7에서 한 18%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아파트의 시세는 빠르게 회복되고 가격도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7개 구 정도는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 7개 구의 하락이 뭐 집값이 18개는 올랐는데 7개는 못 올랐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좀 씁쓸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아파트 살 때보다 가격이 올라서 팔면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내는 거야 뭐 법만큼 낸다 치지만 그냥 눌러 앉아 사는데도 저렇게 보유세를 저렇게 내야 된다. 보유세 내야 하고 재산세 내야 되고 참 세금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네. 종부세 내야 되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노도강 지역이 안 올랐다는 얘기는 또 역으로 해석하면 또 오를 여지는 제일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을 견인을 하는 게 재건축 시장이 선도를 하거든요. 근데 네. 노도강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그 공사비 이슈가 좀 크고 그다음에 지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좀 커요. 그래서 노도강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20주 이상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입 비중 자체가 2030 세대들이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 말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뭐 4050이나 5060 세대보다도 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그 경험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투자로 운영했던 그 경험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영끌족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네.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출에 대한 그 문턱도 좀 낮아져서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예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비했을 때는 파급 여력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런 그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그 지역이다라는 인식 또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예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쏠림 현상들이 좀 적은 그런 지역이라 좀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른 지역들 대비했을 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구나. 예. 그럼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심리도 개선이 됐고요. 또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내놓는 뭐 리포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들이 주택을 바라보는 그 심리 CSI 같은 경우도 100선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거래량, 그다음에 그 청약 가점, 청약 경쟁률 이런 추이 자체가 모든 지표나 지수나 양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승 국면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그 서울 안에 좀 국한된 그런 상황이기 일부. 때문에 수도권하고 지방까지 좀 번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